여러분도 이런 핸들링 하고 싶으시죠? 오늘 제가 라떼아트 고수들은 꼭 지키는 핸들링 꿀팁 3가지 알려드릴게요. 자, 첫 번째, 피처를 흔들지 말고 팔을 흔들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초보자분들은 이 피처 흔들기에 집중을 하시다 보니까 이 피처를 막무가내로 흔드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결과적으로는 피처가 흔들리고 결국에 안에 있는 우유가 흔들리면서 나오는 게 맞긴 하지만 초보자분들은 이 결과보다는 원인에 집중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물줄기가 어떻게 흔들리면서 나올까요? 최초의 원인을 찾아가 보면 바로 이 팔에 답이 있습니다. 이 처음에 팔을 이렇게 흔들다 보니 피처도 이렇게 흔들리고 결국 그 안에 있는 우유도 흔들려서 나오는 거겠죠. 그러니 여러분들은 피처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최초의 원인인 이 팔에 집중을 해주셔야 됩니다. 핸들링이 잘 안 되면 이 피처를 쳐다보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팔을 쳐다봐 보세요. 팔이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좌우 운동을 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안 하시고 약간 이렇게 앞뒤로 움직이시는 분들이 있거나 미세하게 이렇게 돌리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걸 팔을 보면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딱 정확하게 좌우로만 반복 운동을 하고 있는지 이 부분을 반드시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래도 설명이 너무 어려우신 분들은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자, 피처가 이렇게 있죠. 이 앞뒤가 막혀 있는 겁니다. 이 앞뒤가 막혀 있고 좌우로 약 1cm 떨어진 간격으로 벽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앞뒤는 막혀 있다 그랬죠? 위아래도 막혀 있어요. 이 옆으로밖에 못 움직이는 거예요. 이 옆으로 벽을 리듬감 있게 팡팡팡팡팡팡 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상상을 하면서 연습을 해보시면은 조금 더 좌우로 일정한 간격으로 움직이는 게 연습이 되거든요. 그래서 너무 어려운 분들은 이런 상상을 하면서 연습을 하는 것도 추천드리도록 할게요. 아니면 방금 제가 살짝 보여드리긴 했는데 이런 방법도 좋거든요. 피처를 이렇게 잡고 여러분 반대손, 왼손을 사용해서 엄지랑 검지를 이렇게 1cm 떨어지게 놔두는 겁니다. 그리고 벽이다 생각하고 쳐주는 거예요. 이 작업을 하다가 나중에 손을 떼고 연습을 하는 거거든요. 마치 자전거 처음에 탈 때 잡아주다가 잘 타기 시작하면 손을 떼주잖아요. 그런 원리랑 똑같은 겁니다. 이렇게 연습을 하시다 보면은 핸들링이 조금 더 자연스럽게 되는 걸 보실 수 있거든요. 요건 제가 물로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핸들링을 연습할 때 그냥 처음에 해보라 하면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렇게 잘 안 되면은 이렇게 하지 마시고 잠깐 멈췄다가 일단은 엄지검지로 양쪽 간격 1cm 정도로 벌려줘요. 그리고 물을 부으면서 칩니다. 이렇게 여기에만 집중해요. 벽 치는 거에만, 손가락치기에. 그리고 나중에 손을 떼보면 자연스럽게 핸들링 흐름이 나올 거예요. 처음엔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자, 이렇게 핸들링 연습을 통해서 어느 정도 감이 생겼다면 이제부터는 실제 라떼아트를 그려봐야겠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2번째 꿀팁이 나옵니다. 바로 뭐냐면 핸들링에 집중하기보다는 우유를 붓는 거에 집중하라입니다. 아니, 지금까지 핸들링 연습을 열심히 했는데 갑자기 핸들링보다 왜 우유 붓는 거에 집중하는 게 무슨 말이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이 초보자분들이 제일 많이 하시는 실수예요. 핸들링에만 온 신경을 집중하다 보니까 정작 중요한 우유 붓기에 집중을 안 하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면 어떤 그림이 나오는지 제가 한번 실제로 보여드려 볼게요. 핸들링을 이제 막 연습하시는 분들이 보통 어떻게 하냐면 빡 핸들링만 해요. 우유를 제대로 붓지를 않아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낙차도 안 맞고 우유도 제대로 안 부으니 결이 뭔가 나오긴 했는데 다 사라져 버리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하시면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차라리 결 개수가 엄청 적더라도 그림의 형태가 제대로 완성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욕심을 부리지 마세요. 핸들링을 다 한 2-3번만 하겠다. 이 정도 목표를 잡고 해서 형태를 먼저 완성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숙달이 좀 되고 형태는 어느 정도 잘 나온다. 그때부터 핸들링 개수를 늘려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제가 실제로 수강생분들한테 추천드리는 핸들링을 엄청 적게 하고 대신에 형태감은 완성한 그런 스타일로 그림을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일부러 핸들링을 좀 적게 할 겁니다. 근데 형태를 만들어 갈 거예요. 보면은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하더라도 이게 뭐 어떻게 보면 좀 예쁜 모양이 되긴 했는데 이렇게 연습을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핸들링이 정확하게 나와줘야 돼요. 근데 중간중간 제가 일부러 안 한 거거든요. 그게 어쩌다 보니까 이런 조금 예쁜 무늬가 되긴 했는데 여러분들은 이렇게까지 안 나오더라도 결이 했을 때는 선명하고 안 했을 때는 없고 이렇게 정확하게 나와야 돼요. 내가 쳤을 때 결이 나와야 된다. 여러분 보시면 이 그림이 훨씬 예쁘죠. 그러니까 라떼아트도 그림이에요. 형태가 먼저 나오고 디테일은 그 다음인 겁니다. 이렇게 먼저 만들고 그 다음 결개수를 하나씩 박아놓는 그렇게 연습을 해주셔야 돼요. 이게 절대 안 됩니다. 이거 안 돼요. 이거 망한 겁니다. 여러분, 제가 마지막으로 알려드리는 핸들링 꿀팁은 바로 2cm를 기억하라입니다. 2cm는 제가 수강생분들한테 추천드리는 초보자가 하기 좋은 이 핸들링의 폭을 의미해요.
제가 실제 종이에 그린 거를 한번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여러분 이게 진짜 2cm입니다. 실제 이게 2cm고, 자 여기다 피처를 이렇게 가운데다 갖다 댑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 폭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좌우로. 이거 외워야 돼요. 이거를 최대한. 아, 이 정도 폭이 2cm구나. 이 정도 폭이. 아, 물론 완전 정확하지 않아도 되지만. 근데 이거보다 넓은 폭. 이건 좀 넓은 폭이죠. 그 다음 이거보다 이건 좁은 폭. 여기가 딱 베이직 하거든요. 초보자분들이 하기 좋은. 요거를 그대로 이제 공중에서 연습을 하는 겁니다. 다시 설명드리면 2cm로 이렇게 연습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1cm씩 이렇게 하라고 한 거거든요, 일부러. 물론 이거보다 더 넓은 폭, 더 좁은 폭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초보자분들은 일단 베이직한 2cm 폭으로 먼저 연습을 해보시고, 그 이후에 숙달이 되면은 좀 더 넓은 폭, 좀 더 좁은 폭을 해보시는 게 좋아요. 자, 그러면 이 세 가지 폭의 결 스타일을 한번 보여드려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보시면 차이가 확 나죠. 자, 좁은 핸들링, 중간 핸들링, 넓은 핸들링입니다. 근데 여기서 뭐가 다르냐면 거품량이 달라져야 돼요. 이 좁은 핸들링은 제가 플랫 화이트 정도 스타일로 거품을 엄청 얇게 냈습니다. 이런 얇은 거품을 하는데 이렇게 넓게 하면 깨져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거품과 핸들링의 그 상관관계가 어느 정도 있어요. 좁은 핸들링은 얇은 거품. 반대로 이런 식으로 넓은 핸들링은 두꺼운 거품이 어울립니다. 카푸치노 스타일 같은. 이거 실제 카푸치노 폼 정도로 엄청 두껍게 했거든요. 그리고 우리 스탠다드한 거는 일반적인 거품량으로 해서 2cm 폭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스탠다드한 게 어느 정도 익숙해지신다면은 거품량 조절을 통해서 좁은 핸들링, 넓은 핸들링 다양하게 구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핸들링이 어느 정도 익숙해지신 분들은 방금 보여드린 것처럼 좀 더 좁은, 좀 더 넓은, 또 이렇게 섞어가지고 하는 그림 스타일도 있긴 하거든요. 좀 어렵긴 하지만. 근데 이런 스타일도 변형이 가능하니 여러 가지 스타일로 연습을 해보시면 좋아요. 하지만 우선 스탠다드한 게 익숙해지신 분들만 그렇게 연습하는 걸 추천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오늘은 라떼아트를 좀 더 예쁘게 만들어주는 핸들링 스킬 꿀팁 3가지를 전달드려봤습니다. 핸들링 스킬은 정말 연습이 많이 필요한 스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상 보시고 충분히 연습을 많이 해보시고, 그래도 혹시나 안 되거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이 영상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 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저희는 다음번에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